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6강 해양의 변화 개념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의 변화라는 거는 해수의 성질, 크게 해수의 염분, 그 다음에 해수의 밀도 얘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용존 기체량 얘기 나오고, 이제 표충순환에서 대기대순환, 그리고 볼게요. 대기대순환, 표층순환, 심층순환 이런 얘기 나오겠죠? 우리나라 주변 해류하고 심층순환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건 간단합니다. 6강은 해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해수의 순환을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대기대순환 얘기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대기대순환에 대해서도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해수의 온도. 해수의 온도는 태양 때문에 가장 영향을 미치죠. 태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위도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 혼합층, 소온약층, 심해층 읽어보시고요. 혼합층 두께는 바람이 강하면 두껍다. 소온약층이라는 거는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억제시키는 층, 안정한 층이란 얘기죠. 이런 표현들 중요합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아 소온 변화가 없는 층. 따라서 위에서 혼합층 두께는 바람이 강한 중위도 지방이 두껍다. 자, 그래서 해수의 염분 볼게요. 염분이라는 거는 1kg에 들어있는 염료의 총량을 g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단위는 이제 PSU라는 실용염분 단위를 씁니다. Practical Salinity Unit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그냥 이전에는 퍼밀이라는 단위를 많이 썼어요. 퍼밀이라는 게 결국에는 1kg에 몇 g이 있느냐, 이게 퍼밀이란 단위였는데, 사실 수치는 똑같습니다. PSU와 퍼밀의 수치는 똑같지만 이게 더 편한 단위라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입증되면서 이제는 실용염분 단위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충염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증발량과 강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에 따라 나타나겠죠.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면 반대가 될 거고요. 그래서 개념편 문제를 보겠습니다. 옆에 날개 문제. 온도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겠죠. 당연히. 아열대양에서는 동안보다 서안에서 해수의 표충수온이 대체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난류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 다음, 모의 두께는 바람이 약한 저위도 지방보다 바람이 강한 중위도 지방에서 두껍다. 혼합층입니다. 혼합층은 바람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염분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 보시면 되고요. 증발량과 강수량의 분포, 증발량 강수량과 표층 염분 분포 보시면요. 표층 염분이랑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거의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표층 염분이 낮은 데가 있어요. 표층 염분이 극지방에서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보다 더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표층 염분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보다 더 낮은 이유를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바로 해수의 여기 빙하의 융해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극지방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보다 염분이 더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여기에 설명합니다. 표층 염분이 낮다라고 나타나 있죠. 증발량이 적고 빙하가 융해되어 표층 염분이 낮다. 근데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보다도 염분이 특히 이렇게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묻는다면 반드시 빙하의 융해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얼음이 어는 해역에서는 또 염분이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담수가 흘러오는 연안은 대양의 중심부보다 표층 염분이 낮다. 담수라는 건 강물, 호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이 없는 물, 당연히 염분이 없는 물이 들어오는 연안이 염분이 낮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의 수온 염분 분포, 2월과 8월은 수온은 바로 보일 겁니다. 바로 구분이 될 텐데, 염분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2월이 더 높죠. 8월에 염분이 더 낮아요. 8월에 염분이 더 낮은 이유는 강수량이 많아서 이 담수가 더 많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 강수량을 생각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변 요것도 잘 봐두시고요. 자, 적도 해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어 표층연분이 중위도 해역보다 어떨까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어서 표층연분이 중위도 해역보다 낮게 나타난다. 극지방에서 결빙이 일어나면 주변 해수의 표층연분은 높아지겠죠. 결빙이 일어났으니까요. 담수가 흘러오는 연안은 표층연분이 더 낮고요. 표층연분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대체로 높다. 낮, 높이 답이 되겠죠. 자, 해수의 밀도입니다.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온과 염분인데 수압도 있습니다. 수압이 클수록 커집니다. 사실 거의 주로 수온과 염분 얘기만 하죠. 밀도 분포 주르륵 읽어보시고요. 주르륵 읽어보시면 되고요. 수온 염분도 이 TS도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해수의 용존 기체, 용존 산소와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용존 산소는 이 해수면 쪽에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물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죠. 광합성과 대기로부터의 산소 공급에 의해서 가장 많고, 그럼 들어갈수록 줄어들다가 심해로 가면 어느 정도 다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극지방 표층에서 찬해수가 침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랑 심층순환이랑 엮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용존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기체 용해도가 크므로 용존 산소량보다 전체적으로 많아요. 광합성 때문에 적지만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한다. 이런 배치를 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날개 문제 보겠습니다.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해수의 표층보다 심층에서 용존 산소량이 낮죠. 조심해야 됩니다. 심층으로 가면 높아지긴 하지만 표층에서 제일 높아요.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표층에서 뭐 때문에 적을까요? 광합성을 적어줘야겠죠. 광합성 때문에 적지만, 자, 대기대순환 보겠습니다. 대기대순환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의 기출에서 대기대순환이 제일 어렵게 나왔는데, 사실 대기대순환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해수의 표층순환에서 엮어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주로 다루는 형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대기대순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요. 맨날 이 얘기가 나옵니다. 위도 38도. 기존의 기출을 보면 위도 38도는 이제 열수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이 열수송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기와 해수에 의한 열수송이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이동량이 제일 적다? 맨날 그런 선지 나오는데 이동량이 최대인 지점입니다. 이 에너지 이게 열수지가 평형을 이룬다고 해서 이동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위도에서 이 누적된 더 많은 열수지가, 그러니까 열수지가 누적이 됐잖아요. 열수지가 누적이 돼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위도 38도에서만 평형을 이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위도 38도는 그 아래에 있는 저위도에서 누적된 열수지를 모두 다 고위도로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도 38도 부근이 가장 에너지 수송량이 많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기 대순환 모형은 단일세포와 현재 3세포 모형이 있는데 3세포 모형 이해하셔야 되고 직접순환과 간접순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60도와 60도 위도 60도에는 한대 전선대가 형성된다라는 말을 배웁니다. 근데 이 0도에서는 적도 저압대거든요. 사실 한대 전선대도 저압대죠. 고압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대 전선대도 일종의 저압대인데 우리가 얘를 전선대라고 부르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 5단원 5강에서 하지만 그 전선이라는 건 결국에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선이죠. 전선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대 전선대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60도를 경계로 60도 위쪽에는
차가운 공기, 60도 아래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죠. 그 두 공기가 만나 전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한대전선대라는 건. 근데 적도저압대는 왜 전선이 아니냐? 적도저압대는 위도 0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위도 0도 북쪽과 남쪽 모두 대칭적으로 기온이 비슷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선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저압되죠.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재작년 수능, 그러니까 2020 수능, 2019 수능 이런 데서 9월 모의고사였나요? 그런 데서도 이 전선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 외우는 건 다 해요. 적도저압대, 아열대고압대, 한대전선대.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수능에서는 한대전선대를 쓰라고 문제를 내지 않아요. 한대전선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자료 해석을 통해서 선지를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글을 다 줄줄이 말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기대 순환의 발생 원인은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죠. 자전하지 않을 때에는 북반구에 하나, 지상에서는 북풍이 불겠죠. 대기대 순환 모형에서 0에서 30도 사이에 형성된 순환세포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헤들리란 극은 직접, 페렐은 간접 순환이죠. 해수의 표충순환입니다. 북반구와 남반구가 거의 대칭, 거의라는 말이 붙은 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아열대 순환은 우리가 매번 시험에 나오는 그 순환입니다. 북태평양 해류들 외워두시고요. 남태평양도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북대서양도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대서양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북대서양도 기출에 있습니다. 이거를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북쪽도 북태평양, 남쪽도 남극순환, 북쪽도 북대서양은 깔고 가는 거고 사실 요거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3개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한대순환 계속 수특에서 내는데 이거는 대양이 육지로 막혀있는 북반구에서만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반구에서만 한대순환이 나타나는데 대양이 육지로 막혀있는 여기 육지로 막혀있는 북반구에서만 나타난다라는 게 선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층해류는 뭐에 형성돼서 대기대 순환에 영향을 받는다? 바람이라고 해야겠죠.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는 무역풍, 북태평양이랑 북대서양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이 될 겁니다. 북반구는 시계, 남반구는 반시계로 흐릅니다. 편서풍에 의해서 남극 대륙 주위를 흐르는 해류를 남극순환 해류라고 합니다. 남극순환류라고도 하고요. 북반구와 남반구의 표충순환은 적도 부근을 경계로 대체로 대칭적인. 왜 대체로 대칭적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대순환은 북반구에만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사실 지구과학 2에서 더 자세히 배우는 내용이지만 요 수특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쪽 연안을 흐르는 해류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쿠로슈 해류가 유속이 훨씬 빠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류의 역할, 저위도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한다. 그래서 보시면 뉴욕보다 이 레이캬비크 겨울이 더 따뜻하다. 이거는 거의 모든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알아두시고요. 난류와 한류의 특징, 한류의 특징 외우시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해류는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한다.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은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동해에서는 동안 난류와 북한 난류가 만나겠죠. 한류는 난류에 비해 용존산소량과 영양염이 높습니다. 높다? 많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많다. 좋습니다. 자, 심층순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심층순환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런 탐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이 무엇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옆에 문제 볼게요. 심층순환은 밀도차입니다. 표층순환에 비해 해수의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리다. 표층에서 침강하여 흐르면서 수온과 염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해수 덩어리를 수계라고 합니다. 이 심층순환에서 핵심은 밀도 차이에서 일어난다 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바닷물이 있을 때 맨 밑에 있는 게 가장 밀도가 커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맨 밑에 있는 게 밀도가 작으면 걔는 떠오르게 돼서 결국 맨 밑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 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브롤터 해협에서의 이 해수의 이동 잘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수온 염분도 해석하시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극 저충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충수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 아셔야 되고, 심층순환의 역할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밀도가 커져서 침강한 해수가 저층에서 적도를 향해 흐를 거고요. 북대서양 심층수는 저층수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따라서 맨 밑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심층순환은 영존산소라고 하겠죠. 영존산소가 풍부한 표층해수를 심해로 운반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념 설명이었습니다. 개념 설명. 사실상 개념을 하나도 모르면 이거 들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 강의 다른 데서 개념 강의를 듣던지 교과서를 보던지 수업 시간을 듣고 와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강 문제풀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